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1300mm 정도로 수분 기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또 비 오는 게 달라지고 매년 또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먼저 강수의 계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수의 계절차는 특히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절반 이상이 내리는데 그 여름철에 어떤 일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마, 우리 6월 말쯤 되면 장마가 있죠. 장마전선, 그 다음에 태풍, 6월부터 9월 정도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요. 특히 집중적으로 한 방에 많이 내리는 집중호우의 형태로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 피해가 좀 이런 장마, 태풍 등이 오면 피해가 심각하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이 시베리아 기단은 시베리아 쪽이 대륙이다 보니까 대륙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제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강수의 연 변동을 보면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이거를 잘 보세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줄어듭니다. 연 강수량은.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화했을 때 그 이유가 우리가 남쪽이 어떻죠? 더 따뜻하죠. 따뜻하면 우선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구름이 형성돼서 비를 뿌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그림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형, 풍향 등의 영향으로 지역 차이는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연 강수량 또 기단, 장마, 태풍 통과 횟수 등에 따라서 매년 강수량의 변화가 큰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차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이 자료는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 연 강수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로 갈수록 이 주황색 쪽으로 갈수록 비가 적게 오는 거고 이 진한 파란색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스타일에서는 수능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어떤 곳이 왜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또 어떤 곳은 왜 눈이 많이 오고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각각의 그 장소가 있으면은 왜 그러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곳, 비가 적게 오는 곳, 소우지, 눈설, 눈이 많이 오는 곳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서기류는 그냥 남서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곳이 우리 지형성 강수라고 해가지고 이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바람바지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죠. 그 바람바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 이 산으로 인해서 높은 산으로 인해서 내리는 비를 바람 그늘이 생기고 바람바지에 이렇게 그 비를 뿌려서 생기는 강수를 지형성 강수라고 해요. 처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다우지, 이 남서기류의 바람바위 지역으로서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려 형성되는 다우지의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제주도는 이렇게 남서풍이 불 때 여기 한라산이 있으니까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남동풍이 불 때도 마찬가지 한라산에 막힌 부분은 바람바지 사면은 비가 많이 내릴 수밖에 없겠죠. 남해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가 지금 태백산맥이 있고 좀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이쪽이 소백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서풍이 불어요. 그러면 이 소백산맥, 태백산맥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앞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바지 사면이 돼가지고 이 남해안 일대는 파란색 쪽을 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한강 유역도 마찬가지예요. 남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태백산맥에 가로막혀가지고 이 한강 쪽, 이쪽은 한강 유역은 비가 많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청천강 중상류는 이쪽이거든요. 여기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쪽이 청천강 중상류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산맥이 하나 있냐? 여기에 우리 1학기 때 했었는데 기억이 날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낭림산맥이 있어요. 그러면 비가 남서풍이 불어. 그러면 이쪽이 바로 바람바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청천강 중상류는 다우지가 된다. 이제 소우지 한번 볼게요.
소우지를 보면 그러면 어떤 곳이 이제 비가 적게 오겠어요? 당연히 지형성 강수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 그늘, 이 바람바지 반대쪽 바람 그늘 입고를 비그늘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람 그늘도 있지만 우선 많은 비를 뿌리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산맥이 있어야지 뿌릴 수가 있잖아. 근데 낮고 평평한 지역, 산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계속 비바람이 이렇게 가다가 가로막혀야지 물을 뿌리게 되는데, 비를 뿌리게 되는데 막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비구름 상태로 그냥 쭉 지나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낮고 평평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예시를 같이 볼게요. 먼저 개마고원 볼게요. 개마고원이 여기 이 자료에서는 여기 하얀색 쪽, 여기가 개마고원인데, 개마고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낭림산맥, 그 다음에 이 한경산맥, 여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어떤 만약에 남서풍이 와, 마우스로 하다 보니 그런 남서풍이든 남동풍이든 다 오더라도 어때? 산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개마고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어요. 바람 그늘이어서 여기 산이 바깥에서 다 쳐내버리잖아. 비구름 같은 경우에를. 그래서 이쪽은 바람 그늘이 돼가지고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영남 내륙, 아까 그림 그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고 여기가 소백산맥이 있어. 여기가 바로 영남 내륙이거든요. 경상도 쪽인데 여기 경상도 쪽의 내륙 쪽, 여기는 왜 소우지야? 마찬가지.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서풍이 불었어. 근데 이번 소백산맥이 가로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남동풍이 불어. 그래도 태백산맥이 가로 막아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은 다 영남 내륙은 다 바람 그늘 지역에 해당돼서 비가 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오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대동강 하류 일대. 대동강은 이쪽 평양 쪽 있는 이쪽이에요. 색깔도 이제 주황색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그냥 평평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 비구름이 와도 가로막혀야 되는데 막을 게 없어. 산 같은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통과해 버린다는 거지. 아무것도 비를 뿌리지 않고. 그래서 대동강 하류일 때는 낮고 평평한 지역이라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설지 보겠습니다. 다설지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요. 북풍 계열, 여름에도 남서풍도 불고 남동풍도 부는 것처럼 겨울에도 북서풍, 북동풍, 다 북풍 계열의 바람은 다 붑니다. 그러면 먼저 북서풍이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북서풍, 여기 이렇게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받아서 이렇게 북서풍이 와요. 그 영향을 미치죠. 시베리아 기단에서 북서풍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바람이 북서풍이 오다가 이렇게 황해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겨울철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서해안 쪽에 비가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요. 비가 아니고 눈이 많이 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바다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증발을 하면 구름이 형성되고 얘가 어쨌든 기온이 차갑기 때문에 이게 결국 눈이 내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북동풍이 오다가 계속 수증기를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보다 어때? 아래쪽 호남지방이 경기도보다 더 눈이 많이 내리는 이유가 이 수증기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비를 뿌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그만큼 눈이 더 많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눈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호남지방이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냐라고 했을 때는 따뜻한 바다를 북서풍이 불 때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도도 오지만 그 바다를 더 많이 건너오는 호남지방이 더 많이 눈이 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울릉도도 보면 겨울철에 다설지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울릉도에도 역시 산이 하나 있어요. 성인봉이 있는데 북동풍이 불어. 아이고 여기 아니요, 잠깐만요. 북동풍 아니고 북서풍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북서풍이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성인봉이 있으면 역시 여기도 바람바지가 되면서 이 바람바지 쪽은 특히 눈이 많이 오게 되겠죠. 근데 역시 이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북서풍이 불면은 바다를 많이 건너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증기 공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역시 눈이 많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울릉도, 호남은 북서풍이 불 때 상대적으로 눈이 많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그러면 북동풍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태백산맥 있죠? 태백산맥이 있으면 태백산 이렇게 북동풍이 불어. 그럼 이쪽이 뭐죠? 영동 쪽이. 이쪽이 바로 바람바지가 돼요. 그럼 바람바지가 결국 비 내린다고 했는데 이때는 겨울은 추우니까 비가 아니고 이때는 눈이 되겠죠. 그래서 영서 영동 했었잖아. 영동이 이때 북동풍이 불 때는 바람바지가 돼서 다설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자료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료 9 볼게요. 8월 평균 강수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오고 왜 A, B, 왜 두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나타나냐. A는 지금 다우지, B는 소우지네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다 지형성 강수를 설명을 하는 거야. 바람바지, 바람그늘. 여기 태백산맥이 있고요. 여기 소백산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A 같은 경우에는 남서풍이 분다. 남서풍이 불어요. 그러면 어때? 남서풍이 불 때 태백산맥에 바람바지야, 바람그늘이야? 바람바지죠. 근데 반면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영남 내륙 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서풍이 불어. 그랬을 때 얘 가로막히지. 즉 바람그늘이고 소백산맥에 바람그늘도 되고 태백산맥이 또 언제 남동풍이 불 때도 얘가 다 막아버려. 그래서 얘가 어쨌든 언제나 바람그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영남 내륙에 대구가 있어요. 근데 대구를 우리가 데프리카라고 부르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덥냐? 다 이걸로 바람 그늘이라서 그런 거야. 대구가 여기 있어. 주변에 이렇게 산이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비바람이 이렇게 와요. 근데 비를 어디다 뿌려? 바람 바지에. 이 바람 그늘에 해당되는 곳들은 어때? 건조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데프리카가 된 겁니다. 1월 평균 강수량 자료 10번 볼게요. 강수량은 뭐를 합친 거냐? 비만 강수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를 쓰죠. 강우량. 비 오는 거 플러스 눈 오는 거 강설량. 강우량, 강설량을 합쳐서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즉 1월 평균 강수량이 높다. 그러면 1월에 눈도 많이 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0에서는 C와 D 둘 다 파란색에 해당되지. 즉 둘 다 다설지인데 그 이유를 바람의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 태백산맥, 여기 호남지방이네요. 어때? 황해를 지나와야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풍이 불 때 북서풍이 불어야지 이렇게 황해를 지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불 때 바람 방향이 북서풍이 불 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영동지방이거든요. 어때? 북동풍이 불어야지 동해를 지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가 북동풍이 불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 그다음 지역별 강수차 볼게요. 가나다는 위도는 사실 비슷해. 근데 여기 가는 인천이고요. 나는 대관령, 다는 울릉도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겨울 강수량이 제일 높은 세로로 제일 높은 A가 뭐냐? 우리 다설지 배웠지. 울릉도가 비가 많이 오는 곳, 아니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울릉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강수량이 제일 높은 곳이 B야. B가 뭐냐면 이 대관령입니다. 왜냐면 대관령은 어떻게 됐냐면 태백산맥이 있어. 그러면 대관령이 태백산맥의 약 오른쪽에 이쪽에 있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남서풍이 여름의 강수량이니까 남풍 계열이지. 남동풍이 불어요. 남동풍, 남서풍이 있으니 남동풍이 불면 얘는 뭐에 해당되죠? 대관령은 바람 바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비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강수량이 대관령이 높은 편이다. 집중호우와 열대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 C는 자동으로 가 인천이 되고, 집중호우는 단기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건데 기준이 있어요. 이 강수량이 80mm 이상 이 강수량이 80mm 이상 예상되면 호우주의보, 집중호우, 그 다음에 150mm 이상 예상되면 호우경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는 이 강수량 80mm 이상. 열대야란 말도 우리 많이 쓰죠. 열대야는 하루 중, 밤에 더운 걸 우리가 열대야라고 하는데 하루 중
얼마나 더워야 되냐? 밤에도 일체적 기온이 25도 이상이면은 열대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열대야 일수를 표시한 건데요. 갈수록 이거는 지금 교과서에 나온 거는 2010년까지 평균인데 지금은 열대야가 더 심해지긴 했지.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보면 바닷가 쪽이 더 빨개. 즉 열대야 일수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내륙과 해안가의 특징을 배웠어요. 이 해안일수록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고 했어. 그래서 밤이 되어도 여기 바닷가 쪽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이 내륙은 그래도 색깔이 많이 빨간색에서 줄어들었는데 이쪽은 그래도 여전히 빨갛잖아. 그 이유가 바다는 많이 천천히 식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열이 빨리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야가 이렇게 일수가 더 많은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 무상기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라서 설명할게요. 설이 마지막 날과 설이 첫날 사이의 기간. 그럼 여기로 한번 볼게요. 얘는 제주도 볼게요. 제주도는 설이 첫날 1월 설이가 이때 시작됐어요. 우리가 보통 겨울쯤 돼야 설이 내리잖아. 근데 북쪽이 더 춥댔지.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춥잖아. 북쪽을 가니까 10월 달에 이미 설이가 내렸어. 그러면 설이 마지막 날 볼게요. 그러니까 설이 마지막 날이 길수록 더 춥겠지. 제주도는 2월 달이 이제 설이 마지막 날이었어. 근데 이 북쪽은 4월 달이 가서도 4월 이때쯤에야 설이가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쪽 볼게. 이 위쪽으로 갈수록 얘는 설이 마지막 날이랑 설이 시작일 날 한 6개월 차이 정도밖에 안 나죠.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설이 마지막 날과 설이 첫날 사이의 기간 거의 1년 조금 안 되게 거의 11개월 차이, 11개월이 무상기간이지. 즉 무상기간이 짧을수록 겨울이 추운 곳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개가 비교돼 있어. 근데 무상기간만 주어졌어. 그러면 A, B 중에 어디가 A고 여기 그 무상기간만 주고 어디가 A이고 B냐 했을 때는 무상기간이 짧으면 추운 곳이니까 이쪽이 무상기간이 짧으면 이쪽이 더 추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기간은 더 추운 곳, 즉 남쪽이 짧을수록 겨울이 춥잖아. 그럼 무상기간이 길면 따뜻한 곳이죠.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수록 길어요. 무상기간은. 그 다음에 내륙이랑 해안 중에 더 따뜻한 곳이 바다 쪽이랬지. 그래서 긴 거는 해안과 내륙이 있으면 해안이 무상기간은 더 길다. 그리고 서리는 서리가 내리면 농작물이 자라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육기간에 무상기간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